건강검진비를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약간 홈파티 하는데 나는 당뇨고 한 친구는 역류성인 거야. 꿀팁. 이런저런 야채를 사요. 네. 다 버려요. 아. 벽에 금이 갔는데 그걸 약간 밴드를 붙이는 그런. 그리고 약간 되게 안 좋은 저희 집 고양이가 나 너무 약간 좋은데. 파견 나온 간호사 같아. 학교에 파견 나와서 애들한테 성교육해주고 건강교육해주는 위생교육해주는 간호사 같아. 이 유물과 함께 촬영하게 되네 이거. 와, 테이프가 들어가네요? 테이프를 꺼낼 수가 없어. 테이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 내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얻은 나의 최초의 퍼스널 오디오 세운 생각해서 고쳐야지 이 생각만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오늘은 네. 다혜님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부럽죠? 환영합니다. 네, 다혜님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저희 연말 파티 오신 분들은 실제로도 뵀을 것 같은데 프리랜서 에디터이자 프리나프리 매거진을 집필을 하시는 프리랜서 일하는 법의 작가이시자 건강 전도사이신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지금 거의 9년? 9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프리랜서 매거진 프리나프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라는 실용 에세이를 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루틴 꼰대로 그래서 모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루틴 꼰대로 너무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조금 자중하자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우리 프리랜서들 건강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삼시세끼방이라고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아침 식사를 인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프리랜서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일하다가 나중에 왜 어지럽지? 이러면 밥 안 먹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몰라, 사람들이 까먹어. 저는 그냥 디톡스 네.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약간 간헐적 단식 연속 약간 좀 이른 점심 먹고 라이트하게 그리고 저녁을 좀 일찍 먹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끼 먹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끼 먹는 것도 괜찮죠. 그냥 저녁에 야식만 안 먹으면 예. 근데 한 끼만 먹는 프리랜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무슨 프리랜서 모임에서 밥을 먹으면 이게 사람이 조금 처지잖아요.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졸린 것 때문에. 일을 다 끝내고 나서 퇴근할 때 딱 이제 먹는 거야. 저거는 약간 가학적인데? 너무 지속 가능하게 일하기에는 조금 힘든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꽤 있어요. 네. 뭐가 많이 와 있어서 바로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점심을 많이 거르고 근데 까먹어요. 그러니까 걸렀다는 것 자체를 까먹어서 저녁에 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참다 보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래서 첫 끼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참다가 이게 안 고파지는 게 이게 마비되는 거거든요. 안 좋습니다. 안 좋대. 저는 약간 다이어트 게이득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오히려 다이어트 안 됩니다. 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거는 정해진 시간에 삼시세끼 먹는 거. 지름지름 씹어본다. 오늘 약간 많이 혼날 예정이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프리랜서 삼시세끼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혜님이 최근 이제 건강에 관련된 뭔가 세미나도 하셨고 그리고 책도 쓰시고 계시고 이제 워낙 이제 건강을 진짜 비현실적으로 지키시기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모시고 신년이잖아요 또 뭔가 건강 관련 결심을 하고 이제 2월이니까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루틴을 잡게 되었는지 다혜님도 옛날에는 술도 드시고 망난이었죠. 제가 요즘 억울하다고. 나를 너무 그렇게 봐서. 원래부터 루틴이 좋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루틴을 잘 지키기까지 셀프 컨트롤을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뭔가 노하우와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아무튼 이 자리를 준비를 한 건데
일단은 올해 10년 계획 중에 이제 네. 이미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지만 네. 건강 관련된 목표가 있으실까요? 작년이랑 같은 목표인 것 같아요. 허벅지 근육을, 허벅지와 이제 엉덩이 근육을 더 키우는 거. 그게 이제 1차 목표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어서 좀 못 뛴 지 좀 됐는데, 11월 말에 처음으로 마라톤을 나갔거든요. 10km 마라톤을 나갔는데, 너무 힘든데 다 뛰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뛸 때는 진짜 너 변태인가? 왜 내가 돈을 주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주하고 나니까 막 울컥한 거예요. 너무 맞아요. 재밌고. 그래서 올해는 봄과 가을에 총 2회씩 달리기 10km를 완주를 총 4번 하는 게 목표예요. 같이 네. 나가요. 저도 네. 원래는 마라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많이 안 나가서 그래서 원래 대학생 때 그 이제 하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진짜 즐거울 때까지만 하고 싶어요. 저도 네. 건강 목표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목표로 하는 게 밥 먹을 시간과 운동할 시간은 사수를 하는 사람이 되자. 사실 거르기가 제일 쉽은 네. 그런 일상적으로 두 가지 항목이니까 음. 밥을 차려 먹는 정도의 여유와 그리고 운동 정도는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인데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그냥 당연히 안 하다가 그러니까 외국에 잠깐 나가서 이제 제3자로 제 삶을 좀 보면 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매번 나갈 때마다. 맞아. 내가 진정 중요한 거는 못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싶었었던 건데 사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 오래 일할 수 있어야 총 그쵸. 창출할 수 있는 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내 감가상각을 최대한 늦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그러려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막 음식을 차려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맞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할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내가 언제 요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무조건 외주를 주는 거지.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 먹는 거 다 외주 주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돌봄의 행위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 돌봄을 외주 주면 안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청소도 사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저 원래는 진짜 대학생 때는 그러니까 먼지 쌓이면 잘 안 청소하시는 하는 사람이었어. 약간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네. 물건 제자리에다가는 놓는데 네. 근데 뭔가 닦질 않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청소를 주말마다 하고 이런 걸 약간 좀 루틴화하고 그러면서 좀 더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기 돌봄이 중요한데 네. 프리랜서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이 네. 시간에 일을 조금 더 하면 일만큼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다 보면은 거르기가 쉬운 것 같아서 맞아요.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음. 중요한 건강 네. 관련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잖아요. 그 얘기 한번 맞아요. 듣고 싶은데. 네. 전에 저의 삶을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망난이였다고 했잖아요. 술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술을 정말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자주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시고 저도 그렇게 끼니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면류 되게 좋아하고 과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모든 음식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 29살에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엔 스트레스도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다녔던 회사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압박을 많이 받는 자리였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번아웃도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5걸음에 한 번씩 울었어요.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공감된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죠. 다른 이유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당뇨를 진단을 받게 돼요. 너무 이른 나이에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현실감도 없고, 내가 당뇨라고? 근데 저는 이제 친가 쪽에 당뇨 가족력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족력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잖아, 29살은.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를 기대하는 어떤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이 알지만 여러 가지로 관리를 좀 했다가 또 관리를 못 했다가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사실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관리를 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뭐 화장실을 자주 간다던가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던가 눈이 조금 저녁에 침침해진다던가 약간 이런 증상, 그러니까 단뇨 어떻게? 그리고 음식을 약간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뇨, 다갈, 다식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당뇨의 증상인데 이제 약을 먹고 혈당이 조금 조절이 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어요. 내가 어디 아픈 게 아니잖아.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까먹어요. 내가 환자라는 거를. 저도 그렇게 이제 9년 동안 계속 그냥 약만 늘리면서 왔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재작년부터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굉장히 피로감을 자주 많이 느끼는 것도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증상이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면은 내가 진짜 마음 전에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강해야 되겠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루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죠. 루틴은 한 2018년도부터 다듬어 왔죠. 조금씩. 네.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일단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일 안 되잖아요. 제일 안 되죠. 네. 저희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반대되는. 네. 원래 세상 일에 정답이 없고 그쵸. 서로 다른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교해지는 거니까. 근데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 힘들었죠. 왜냐면 저도 원래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일을 많이 했었고 새벽에 글 쓰면 또 너무 잘 써지고 맞아.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거의 동틀녘에 잠들고 11시, 12시에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남들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싶다. 저도. 맞아. 그리고 내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오전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알죠? 내가 이게 자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래도 티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괜찮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루틴 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루틴 잡을 때는 9시에 일어나자.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표를 자그맣게 잡아서. 네, 그래서 처음에 안 됐지만 그냥 이제 9시 일어나는 거를 계속하고 그 다음 연도에 8시. 그러니까 약간 30분에서 1시간씩 1년에 땡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6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시간 찾으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만 일어나면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단을 하는데 이제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시간을 또 비슷하게 잡아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고정해서 일어나는 게 좀 루틴의 시작이 아닐까? 맞아요. 그냥 괜히 목표 너무 높이 잡았다가 들쑥날쑥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어나는데 또 네. 안 됐는데 또 쓰레기야 이러면서 맞아. 자기가 포기하고. 빠지고 맞아. 그런 것보다는 늦게라도 그냥 꾸준히 똑같은 시간에 맞아요. 일어나는 게. 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시간을 땡기는 거 추천해요. 이게 완전히 자리 잡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기상 시간이. 6개월은 유지해주는 거? 식사 시간을 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모든 주변의 당뇨 환자들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저번에 말씀해 주시기를 대사 질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막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고지혈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사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대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 소화가 잘 되는가, 혈당이 잘 유지가 되는가,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 대사 질환을 겪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당뇨가 30대 20살인가 30살 이후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래요. 오, 진짜 많다. 되게 많죠. 그리고 이런 대사증후군에 되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불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새벽에 깨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대사에. 그래서 특히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좀 자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강제로. 근데 보통은 이제 네. 주변에는 당뇨 걸렸다고 하면 그냥 네. 뭐 당 좀 덜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 처음 봐서 이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당뇨가 단지 먹는 것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시작인 거고, 운동과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그리고 약간 잠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난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래 시차 적응할 때 식사로 적응하잖아요.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나라 갈 때 그 시차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먹는 시간부터 바꾸면 시차 적응을 되게 빨리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먹는 걸 위주로 사실 이 사람의 몸이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잠이 잘 안 깬다 그러면은 그냥 몇 시에 일어난다가 아니라 몇 시에 아침을 먹는다. 그렇게 먹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시간에 눈이 떠지거든요. 이거 약간 검증된 거예요. 제 삼시세끼방에서 검증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냥 안 먹고 말 것 같아요. 호텔 가면 대표적으로 조식을 무료로 주는데 안 먹는 저 오픈런. 그러면 맞아. 다음 질문이 있는데 주변에 프리랜서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뭔가 건강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장 많이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출퇴근이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많을 때는 일을 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오전에 미팅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오전에 자야 되는데. 근데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팅 있으면은 되게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미팅 없으면 또 되게 늦게 일어나고, 일이 바쁘면은 찔리고 있다. 식사를 좀 거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하면서 대충 카페에서 베이글 같은 걸로 때운다던가. 맞아.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쌓이면은 이게 좀 나중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하면서 먹는 거가 위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다른 데 에너지가 쏟고 있어요. 네, 다른 데 에너지 쏟고 있어서 위험을 촉발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일하면서 먹는 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좀 나의 식사 시간을 확보해서 좀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베이스인데, 그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이. 그리고 이제 안 일어나고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일어나요. 척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제 또래의 프리랜서들은 아직 대사질환은 아직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사실 대사질환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이 오는 것 같고, 많이 있는 게 척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맞아. 이런 데가 더 빨리 아프더라고요. 김명남 번역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번역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는데 KMN이라고 얘기를 한 게 엄청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KMN 작업법이라고 40분 일하고 20분 쉬는 거예요. 포모도로 같은. 그쵸, 포모도로처럼. 그래서 40분 일하고 20분 쉴 때는 컴퓨터 책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른 걸 해야 돼. 활동을. 그래서 몸을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세도 장시간 그 자세로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간은 계속 움직여줘야 된대요. 중력에 영향을 네, 받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앉아있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뭔가 네.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장시간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필라테스를 하자. 네, 고양이가 난입한. 네. 더 네.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자. 이렇게 벽에 금이 갔는데 그걸 약간 밴드를 붙이는 그런 그렇죠. 대응책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트에 맞아요. 구멍 났는데 밴드 붙여봤자 물은 계속 새거든요. 맞아. 근데 막 예를 들어 나 요즘 너무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것 같아.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근데 그건 보조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게 너무 그 교과서적이지만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맞아.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막 30대 넘기 시작하면은 원래 몰랐었던 음.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런 네. 질환들을 건강검진 같은 거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당뇨뿐만 아니라 뭔가 저 주변에는 요즘 갑상선암 이런 게 오.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과로해야 되는 시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과노동을 하고
좀 몸이 못 버티는 거죠. 맞아. 그리고 용종 발견했다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근데 건강검진도 안 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그쵸. 강제로 안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비싸니까 맞아. 혼자서 다 내야 되고. 맞아. 네. 계속 까먹어요, 예약하는 거를. 맞아요. 그래서 그 국가 기본 검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놓치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래서 그거 해봤는데 너무 기본만 해줘서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도였었어요. 근데 피 검사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대사 질환은 그 국가 기본 검진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피 검사로 하면은 그 당하혈색소라는 수치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가장 정확한 어떤 당뇨의 지표이고, 그리고 혈압 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성지방 이런 거 나오잖아요. 피 검사하면 이게 이제 그 고지혈증의 지표고. 그런 게 나와요? 그 나와요. 피 검사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LDL, HDL, 그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점검을 해도 사실은 좋지 않나? 대부분은. 그렇죠. 적어도 그 국가 검진만으로 그쵸. 많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쵸. 최근에 특히 뭐 암 관련된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보험도 들고. 실손보험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문제라 원래는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하고 뭐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잖아. 근데 보험을 가입한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인간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질병은 찾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5 전후로 이제 주변에 자기 몸에서 되게 취약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취약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가 좀 더 심화되고, 뭐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정형외과 쪽에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장에 문제가 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취약한 부분이 더 많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보험은 들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되게 아까웠거든요. 전 21살에 보험 들었단 말이에요. 우와, 엄청 빨리 드셨네. 엄마가 이제 실손보험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21살에 들어줬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탈 일이 없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앉아있으니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은 개꿀이다. 보험은 갈수록 점점 보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장되는 것도 좀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아깝지 않다. 그래서 보험 추천. 아니 실손보험은 만기 개념이 없고. 실손은 그냥 그리고 얼마 안 하잖아요. 저 얼마 안 하죠. 10,000원 막 이러면. 예, 시리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이 꽤 비싸잖아요. 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그 건강검진비를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팀에 그 단톡방에다 그거 올렸는데 한 2분이서 받으셨대요. 너무 그래서 좋다. 저는 정작 못 받았는데 2월 내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왜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소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위가 안 좋고, 그래서 위내시경은 좀 한 번씩 받아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내시경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한 2년 전에? 그때 처음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제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암 발병 요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을 통해서 혹시 그런 건 없는지, 그게 있으면 이제 제균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검하면 좋죠. 나 약간 파견 나온 간호사 같아. 학교에 파견 나와서 애들한테 성교육 해주고 건강교육 해주는, 위생교육 해주는 간호사 같아. 또 많이 이제 있는 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랑 뭐 자궁근종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혈당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 당뇨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건 처음 알았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검사를 하면서 자궁이 건강한지 검사하다가 다낭성이다 하면은 그때 조금 먹는 거랑 운동이랑 이런 거를 조심해주면 좋죠. 그런 게 있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계신 것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삼시세끼 거의 딱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는 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되게 일찍 잘 때도 있고 근데 늦게 자도 12시 전에 자요. 12시 전에 자고 저 일찍 자면 12시 전에 자는데. 일찍 자면은 막 8시에 잘 때도 있어요.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7시간, 최소 7시간은 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뭐 이거는 저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랑 단당류는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먹고 있고 채소를 이제 많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하기 쉬운 프리랜서한테 추천하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레시피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매번 아무튼 네.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저런 야채를 사요. 네. 다 버려요. 아. 다 이게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네. 1인으로 네. 살려고 이제 뭐 당근도 하나 사고 이래도 버려요. 근데 그래서 네. 뭔가 이걸 다 써서 먹으려면 샐러드 이런 것도 이렇게 네. 봉지째 사놓고 네. 한 뭐 80%는 버리고. 그게 안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제가 그래서 약간 그 관련해서 글도 썼는데 네. 야채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냥 야채는 먹듯이. 그냥 비타민 먹듯이 그 식전에 우리가 왜 보통 외국 요리 보면 그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를 먹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야채, 그러니까 식이섬유, 샐러드류,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이 건강해져요. 꿀팁.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샐러드 채소를 사가지고 그 샐러드 채소만 또 이렇게 가공된 거, 그러니까 믹스된 믹스 채소 같은 거 사면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루꼴라 믹스라던가 이런 거를 사고 양상추는 양상추대로 사가지고 섞어요. 섞어가지고 매 끼니마다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요즘 막 음식 중독이나, 그러니까 저도 막 늘 이렇게 관리하진 못해요.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맛동산 먹고 이런단 말이야. 맛동산 나의 어떤 소울, 정도는 좀 더 센 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나의 소울 과자란 말이야. 근데 좀 튀기고 뭐 유당 들어가고 그쵸.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절제를 하려고 음식 중독이나 요즘 뭐 과식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읽어보면은 샐러드를 종이컵 하나씩 먹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레시피 중에 하나는 삼겹술찜. 그게 뭐냐면 네, 되게 안 건강할 것 같은 이름인데. 안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진짜 건강하고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도 많은 거 알아요? 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이제 또 생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어렵다. 야, 우리 몸은 왜 어렵지. 이럴까? 우리 몸은 왜 이럴까?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약간 홈파티 하는데 나는 당뇨고 한 친구는 역류성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건강한 친구가 그러면 이 메뉴를 하자 해서 했던 게 삼겹술찜이었는데 대패 삼겹살이랑 그리고 알배추, 숙주, 뭐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청경채, 뭐 아니면 그냥 파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넣고 소금 후추 톡톡해서 그냥 끓이는 거야. 물도 안 넣어도 돼. 왜냐면 알배추는 꼭 들어가야 돼요. 알배추에서 물이 좀 나오고 대신 술을 조금 넣는 거지. 그냥 뭐 사실은 뭐 무슨 청주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딨어. 집에 이제 마시다 남은 소주나 보드카는 조금 너무 비싼가? 그냥 이제 소주 넣어도 되고 뭐 맥주 넣어도 되고 그거 조금 넣어가지고 자작자작 끓여서 그 간장 소스에 해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랑 술술 들어가더라고. 맞아. 그래서 추천합니다. 야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리는 것과 네. 근데 그리고 그냥 좀 남았다 싶으면 그냥 다 때려서 넣어갖고 비빔밥 해먹거나 맞아요. 오믈렛 해먹는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비빔밥 아주 좋은 선택. 맞아요. 그리고 그 양배추 이런 거 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한 통씩 파니까. 맞아요. 그런 거 그냥 다 그 물 뭐지? 찜기 이런 거에 네. 넣어가지고 네. 쪄가지고 맞아요. 간장 찍어 먹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과랑 같이 양배추는 갈아서 마시면 위에 좋습니다. 되게 맛은 없을 것 같이 들리네요. 그렇지. 사과를 많이 넣어줘야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벌써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다혜님 곧
출판될 책이 당뇨 관련 건강 관련 책이라고 네. 하셔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그러니까 네. 프리랜서 생활과 어떻게 네, 네, 프리랜서가 네. 되셨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한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얘기라고 해서 무슨 막 의사들이 쓰는 백년허리 막 이런 책은 아니고 저랑 같이 이제 또 일을 많이 하는 동료인 박은하 작가랑 같이 우리가 좀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 질병 에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에세이를 좀 쓰고 있고 아픈 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라던가 또 이제 아픈 몸으로 생활을 했을 때 소외되는 순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너무 모든 세상이 다 정상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식당에서 제로 콜라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당 음료를 먹을 수 있다라고 산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사실은 아픈 몸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아픈 몸이 불행한 건 아니다. 아픔이 약점이 아니고 나의 개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요즘 소비하게 되는 많은 책들이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쵸. 이런 느낌이 드는 책들인데 건강 관련해서는 그런 책들이 은근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없어요. 정신건강 책은 많은데 네. 신체 건강에 대한 책은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책인 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당뇨를 겪고 계신 분들 네. 좀 더 많아졌으니까 그쵸. 점점 많아질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만감도입니다. 네, 망감 아직 쓰고 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모른다. 기억해달라. 그렇죠, 기억해달라. 네, 아무튼 여기 네. 건강 이야기는 이 정도로 네. 하고 이제 다혜님 어떻게 프리랜싱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뭐 프리랜서로서의 꿀팁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탄에서 봐요. 안녕. 저는 웹이 주는 어떤 이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물질로 남았으면 좋겠다. 실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나오면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멍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웹에 나를 많이 뿌려놔야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랑찰랑 어디까지 내가 찰랑찰랑 될 수 있는가 금액을 네.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오늘은 다혜님 본래 이제 에디터 일을 하시다가 프리랜서로 에디터를 하시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원래 하셨고 이제 어떤 경로로 프리랜서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신 지 좀 됐으니까 이제 네. 약간 꿀팁 같은 부분들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어떤 일을 하셨었고 뭐 전공은 무엇이고 그냥 좀 네. 간단하게 네. 네,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전공은 산업공학이고요. 나랑 좀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사회생활은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마케팅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콘텐츠 마케팅 쪽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브랜드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브랜드 채널에 이제 올리고 채널을 또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쨌든 그렇게 마케터로 2년 반에서 3년 사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콘텐츠 마케팅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강연을 하기도 하고 브랜드 좀 작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던가 쇼핑몰들의 콘텐츠 마케팅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도 에디터랑 비슷한 일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에디터로 하실래요? 저는 원래 웹 기반으로 계속 마케팅도 웹 기반으로 했었고 전공 자체도 이제 산업공학이 이제 원래도 컴퓨터공학을 하다가 이대로 졸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산업공학으로 가서 웹 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조금 많이 일을 했었는데 저는 웹이 주는 어떤 이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물질로 남았으면 좋겠다. 실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체가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종이로 만든 책이었고 그렇게 해서 독립출판을 하게 됐죠. 어떤 내용으로? 그게 이제 프리나플입니다. 첫 독립출판이었어요? 네, 첫 독립출판으로 이제 이 매거진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에디터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케터로 처음 나왔을 때는 마케터로 일하다 갑자기 에디터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뭔가 인맥이 없거나 그러니까 주로 인맥으로 받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프리랜서는. 그래서 뭔가 일을 찾기가 이 출판하고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했을 때가 일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아무리 뭐 네트워크가 있어도 처음이니까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에디터로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리나프리라는 매거진을 만들었고 이거 자체가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일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프리나프리 매거진을 보고 아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혹시 저희가 이런 좀 뭐 기록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해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프리나프리 자체가 지금 막 뭔가 돈을 벌고자 네. 돈이 막 엄청 많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돈을 쓰고 있죠. 마이너스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쵸. 플러스가 되는 형식의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콘텐츠 마케터로 나오고 싶다라고 근데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하면 인스타에 뭐라도 올려라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실제로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제다이님도 그렇고 네. 개인 블로그 보고 제가 섭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그 글들을 작성을 했다기보다는 네. 아, 이 사람의 글 스타일과 뭔가 분석력이라면은 이런 원하는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거지. 사실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그 출판물이 그쵸, 진짜 그쵸.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처음에 이제 나오면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웹에 나를 많이 뿌려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막 생겼을 때 이제 브런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입은 해놓고 글을 거의 안 쓰다가 이 프리나프리를 만들기 전에 너무 뭐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코어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걸 통해서 어쨌든 계속 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코어 컨텐츠를 뭐를 할까? 근데 그때도 저는 프리랜서라는 어떤 일하는 나의 상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현듯 프리랜서로 살아남기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관심이 이 매거진으로 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투고 요청도 들어오고,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보고 외주 작업으로 또 맞아, 이제 글을 쓴다거나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일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가 돈이 안 되니까 당장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투자하고 사실 세일즈한다 치고 그 시간과 돈으로 포트폴리오 쌓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키워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했던 일의 내용적 키워드와 기능적 키워드를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좀 더 살리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특히 이런 책 작업 중에서도 아카이브 작업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고 제가 선호하는 작업이어서 아카이빙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인맥 쌓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냥 인맥을 막 쌓자 하고 막 쌓으면 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프리랜서는 일로 인맥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 해주면 그걸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짜치는 거라도 하면서 근데 이거를 잘 해왔고 다음 건을 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보이면 이제 그거를 잘 하면서 이런 것도 하시면은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셀링을 해서 저희도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홍보는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메일 주소가 없어요. 연락을 이거는 이렇게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경로를 만들어라. 이거는 셀프 브랜딩에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경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웹에 올린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선택하기 쉬워야 돼요.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인스타에도 제 포트폴리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나에
포함했다가 연락처랑 네.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놓는 네네.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음. 저희 최근에 아무튼 막 건강보험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뭐 해촉 증명서가 있으면 네. 더 건강보험이 낮아진다더라. 근데 해촉 증명서가 필요하다. 네. 받아놔라. 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뭐 어떤 컨텍스트에서 필요한 건지 전혀 모르니까. 네. 프리랜서들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예요. 그래서 지역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지역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재산과 소득이에요. 내가 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내 명의의 전셋집이 없다. 그러면 재산은 잡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소득 점수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단 말이죠. 이 소득 점수가 이제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걸 바탕으로 소득 점수가 매겨져요. 근데 문제는 이 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인데 건강보험 쪽에서는 이 소득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 간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기준은 언제의 소득일 것 같아요? 작년? 아니죠. 재작년이죠. 아. 왜? 우리 작년 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잖아요. 2021년 소득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잖아요. 이게 2022년 11월부터 반영이 돼요. 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신고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거는 11월. 그래서 11월에 해촉증명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 해촉증명서는 뭐냐?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데, 그럼 봐봐요. 내가 2021년 소득 기반으로 2023년에 보험료 내잖아요. 해촉증명서는 2021년에 일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의 간격이 거의 2년이 나죠.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없어지고. 담당자가 퇴사해서 컨택 포인트가 사라지고 그래서 바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네. 부모님 밑에서 네. 이제 건강보험을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그쵸. 제가 연소득이 몇 3,400만 원인가? 음. 그 이하의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네. 돈을 벌 때도 그 금액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견적을 내야겠네. 어떻게 보면. 생각해서 나의 어떤 예상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쵸? 이제 내가 올해 이제 나라는 서비스, 나라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비 중에서 건보료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쵸. 이제 견적을 낼 때 이제 그 정도를 산정을 그쵸. 해서 넣는 게 가장 좋겠네요. 건보료와 국민연금.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고 나서 그쵸, 나오는 게 그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대출도 미리 대출 제일 중요해. 네. 정말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 건보료 낼 때는 완전 부자고, 대출 받을 때 그지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 완전 다릅니다. 같은 수익이어도, 내가 월 수익은 똑같아도, 직장인이 일으킬 수 있는 전세대출 규모와 프리랜서가 일으킬 수 있는 전세대출 규모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대출을 받고 나오시기. 그거 왜 네. 다시 독립 초기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나와야 돼. 네. 그러면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퇴사를 너무 번아웃이 와서 약간 김보통 작가가 말한 것처럼 구토하듯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처음에 너무 하루살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생활비는 모아놓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때는 안 모아서 나왔어요. 네, 그때는 안 모아서 구토하듯. 네, 구토하듯 정말 모르겠다 이러고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러고 그냥 나온 거여가지고 맞아. 조금 초반에 힘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프리랜서가 된 케이스인데 네. 그때 그래갖고 좀 하루살이 네.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래서 이게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돈 끌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만약에 내가 모은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이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면 선택을 못해요.
맞아. 선택을 뺏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지 같은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어쨌든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생활비가 있으면 정말 불합리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진짜 막 갑질을 너무 세게 하는 막 클라이언트인데 그런 일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이거 맞아. 어디서 나오느냐? 통장이다. 맞아.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프리랜서가 버는 시점과 쓰는 시점은 1년의 시차를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버는 돈을 내가 올해 쓰는 게 아니라, 올해 버는 돈은 내년에 쓰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나를 운용해야 된다? 그렇죠. 나라는 사업체를 잘 운용을 하려면 잘 굴려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다음 주에 페이 들어오는데 뭐 살까?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갑자기 뭐, 원고 청탁을 받아서 뭐, 원고를 30만원 받게 됐어. 그러면 약간 꽁돈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살까 하면서 30만원 받아놓고 60만원 쓴단 말이야. 맞아.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그쵸. 이제 다 저축하는 그렇죠. 습관을 내드려야 저축한 되는데 습관. 뭔가 저축을 많이씩 하기에는 너무 수입이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갑자기 네. 다음 달에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지? 싶어서 적금 되기가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랑찰랑, 어디까지 내가 찰랑찰랑 될 수 있는가. 금액을 네.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이 모이는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통장 그 안에서 나한테 월급처럼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재무계획을 세우는 거야. 월급 내서 그렇죠. 저축, 네. 월급은 어차피 네. 보장이 될 테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모든 돈이 모이는 통장에 늘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기준 잡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이제 낮아진다. 모든 돈이 모이는 통장에. 그럼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제 채워놔야 되니까. 우리가 뭐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들쭉날쭉하고 페이가 불규칙할수록 우리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혜님이 약간 프리랜서로 네. 일하는 법이라는 네. 되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네. 책을 네. 쓰셨잖아요. 이 책입니다. 네. 되게 얇아요. 네, 되게 네. 얇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을 주제로 책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 뭘 해야 되는지,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공동체적인 이야기까지 좀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팁도 있어요. 뭐 견적서를 쓸 때 팁이라던가, 뭐 계약서를 확인할 때 팁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루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역시 루틴 꼰대. 네. 근데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뭔가 동료 프리랜서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레퍼런스로서도 이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나프리 사모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추가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늘 책을 보냈고요. 프리나프리 사모는 이제 느슨한 연재를 주제로 했는데 좀 그냥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입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원래는 독립서점에서만 됐는데. 알라딘도 원래 구매됐어요. 근데 다 나가서 제가 다 못 사고. 지금 품절이어서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이제 1화, 2화는 품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품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네. 미리 사놓으셔야 되고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고 2호를 아직 못 구했다.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진짜 프리랜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진짜 많이 인터뷰해서, 저 사실 이거랑 그냥 비슷해요, 이 목적도.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보면 이게 진짜 두꺼운데 후루룩 지나가요. 너무 왜냐면 두꺼웠다. 좀 두껍긴 한데 근데 진짜 하나하나 다 알찬 내용이고 근데 그리고 흥미롭고 네. 실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니까 네. 내 실무 어떻게 보면 바로 직결이 돼서 그쵸. 너무 재밌게 읽었고 프리더 마케터스의 저희도 나왔다.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네, 많이 읽어주시라.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다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민미에서 프리랜서의 출퇴근 리추얼 메이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랜서의 출퇴근을 주제로 뭔가 리추얼을 해보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리추얼을 좀 해볼 건데, 왜냐면은 뭐 지난 그 건강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과 삶의 온오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오프를 하는 나만의 리추얼을 정하고 그걸 실행해보는 사무실을 같이 가져볼 거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다. 네, 민미의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아마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신청을 받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프리랜서가 퇴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퇴근해야 돼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네. 일 몰려서 거의 네. 맨날 12시까지, 네.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네. 근데 진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맞아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나와서 일단은 막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좀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럼 그렇죠. 한 1년 쉬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전화 얘기로 한번 매운맛으로 한번.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